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태풍 링링은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2000년 제주를 강타한 태풍 뿌라삐룬.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로 30여 명이 다치고 건물 10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2010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곰파스. 전국적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6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모두 가을에 발생한 태풍으로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며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현재 오키나와 서남서쪽 320km 부근 해상에서 이 태풍들과 비슷한 진로로 북상 중인데 제주에 더 근접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높은 해역을 지나며 세력을 키우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산간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이제 해수면 표면에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 열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상태이죠. 바람도 무섭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에서 45m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위력입니다. 제주는 오늘 오전 남쪽 먼바다의 태풍특보를 시작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육상도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제주를 지나는 내일 새벽에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과 시간당 3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 링링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의 길목인 제주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장맛비가 계속돼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상황이라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풍에도 피해가 없도록 감귤하우스에 묶인 끈을 단단히 당겨 고정합니다. 한창 열매가 클 시기에 비닐이라도 벗겨져 열매에 비가 닿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비닐이 찢겨져 나갈 경우에 물폭탄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 3일로 일주 후에는 그 레디아라는 것이 좀 더 깨져 버립니다. 밭작물도 걱정입니다. 당근이며 감자며 싹이나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빗물에 쉽게 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장맛비가 열흘 가까이 이어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터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조업하던 어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구로 피항한 어선들은 선박 사이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해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면서 일찌감치 항구로 들어와 태풍을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엄청 센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하고 배끼리 서로 부닥쳐가지고 배들이 막 박살이 나기 때문에 제주 지역 학교 300여 곳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오늘 단축 수업을 검토하고 제주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근처에 배수로나 이런 취약 시설에 대해서 우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사전에 위험 부분이 있는지 좀 둘러보는 게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태풍 링링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제주섬 곳곳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4.3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1년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가 권력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라도 4.3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회는 기자회견 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 3월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이 시간에 연속 보도했는데요.
보도 직후 제주도는 해명 자료까지 내가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보도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한 해 1,000억 원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버스 업체. 이 업체 대표는 90이 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매달 7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1년여간 총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버스 업체도 8순이 넘은 대표의 어머니에게 이사직을 부여해 최고 750만 원씩 매달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전화 끊겠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성과 감사를 실시해 적발한 내용들입니다. 버스업체 대표 월급이 많게는 1,700만 원으로 표준급여액을 3배나 초과하거나 정비직의 인건비 일부를 전용해 임원 임금으로 써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써야 할 기타 복리비도 회사 경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용 금지 규정 같은 것들이 좀 불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직이라든지 운전직 인건비를 과다하게 이제 임원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고, 버스 증차나 운전원 채용 과정도 주목 구구였습니다. 교통위원회 심의도 없이 버스 76대와 운전원 200여 명을 늘리면서 재정 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20억 원이나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35건을 지적하고 시정과 주의 등 처분을 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가 막대한 예산 낭비를 확인했는데도 관련 공무원이나 버스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제19 감사기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원 인건비 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치를 해야 되고요.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제주도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 해 1,000억 원.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없이 제주도가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혈세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방부가 제주에 공군기지 건설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동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기지 건설을 위한 선행 연구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공항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공군기획관리참모부가 작성한 국방중기계획 사업 설명서입니다. 2021년부터 6년 동안 사업비 2,900억 원을 들여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10년 넘게 사업이 미뤄졌는데 이달 초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후보지 선정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비 1억 5천만 원으로 기지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뗀 겁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제2공항이 군용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계획과 예산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될 때 필경 민간공항과 군용기 공항을 양수겸장으로 같이 복합기지로 건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년 전 당시 공군참모총장으로 제주를 방문해 부대 위치는 제2공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군은 탐색 구조부대 창설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부대 위치나 규모 등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같이 쓰려는 수순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의 해군기지에 의해서 또다시 공군기지가 들어온다면 제주가 정말로 세계 평화 수도가 아니라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이 사실상 확인된 거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부,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보수 야권 통합 토론회에서 제주도민 민심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원희룡 지사에게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발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중립 등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위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처럼 선관위가 발언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발언 수위는 아슬아슬한데요. 하지만 원 지사는 관심을 끌 만한 발언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태풍 비상회의로 바쁜 와중에도 포털 검색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매번 최악을 대비하다 보면은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았냐라는 안이한 마음, 그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이한 마음, 안이한 마음, 그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대구, 수원의 시민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자치단체의 반발로 예비 후보지 선정도 못하고 있고 수원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수원만 국방부에서 지원작전 쓰는 줄 알았더니 3개시가 똑같이 국방부에서 답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전 후보지 두 곳을 결정한 대구는 한시름 놓은 상황이지만 광주와 수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것 갖다가 해주기를 갖다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가서 떠들고 또 싸우고 우리들 뜻을 전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우리들이 얼음을 바늘로 깬다는 심정으로. 시민단체들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가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나서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국방부 앞에서 연합 골기대회를 진행하고 국무총리실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시급성을 방치한 채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전망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소송 절차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 국방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회계에다가 이게 그 소음 피해 보상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군공항 이전하고도 연계해서 좀 더 이게 탄력을. 군공항 소음 피해 도시들의 공동 대응과 강화된 소음 피해 보상이 군공항 이전에 손을 놓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쪽 해상을 따라 북상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에 영향을 주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내일 새벽에 서귀포 서쪽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엔 서울 서쪽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제주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태풍의 반경이 커서 내일 늦은 오후까지도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제주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귀포와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전 지역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산지에는 4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제주에 상륙할 때쯤이면 최대 풍속 초속 45m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강한 바람인 만큼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가 29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남부, 동부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5에서 9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월요일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대형 항공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발 청주와 대구, 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 중단을 예고함에 따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지방 항공 운송 중단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고 농협은 3개 노선을 김포, 김해공항으로 대체 이용하고 해상 운송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발 청주와 대구, 광주공항의 연간 이용 물량은 4,500톤가량인데 지방 항공 운송이 중단되면 수도권 도매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돼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 MBC와 제주 신보, 제주의 소리, 제주 CBS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언론 4사는 선거보도 자문단, 도민참여단과 함께 선거 아젠다를 선정해 여론조사와 정책 토론회를 실시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 보도를 추구하고 정책 선거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선거 이후 제주 비전 제시와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기획도 진행합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차량 안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건설인 노조가 태풍 북상에 따라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차량을 내리던 중 조 씨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크레인 사고에 대한 발주업체의 배상을 요구하며 18일째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십 킬로그램의 대마를 밀반입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4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에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한화 2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 20kg을 넘겨받은 뒤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